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갑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문장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200명의 무장 세력이 총 대신삽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64개국이 한국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시골의 한 할머니였습니다. 청마리 공중에서 먼저 날고 뛰면서 건강하고 편안하듯 우리 중소기업 대기업들 발전하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이 되고 좋은 백년귀인 신랑만 결혼 잘하고 부모의 효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긴급하게 덕담에 갔습니다. 건강 좋아지고 복들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작은 한옥에서 들은 그 말이 전쟁을 끝낼 줄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천공항 입국장의 밝은 조명 아래 푸른 정장 차림의 엘리자베스 카터가 캐리어를 끌며 나온다. 손에는 두꺼운 브리핑 파일이 들려있다. 엘리자베스가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서울 안보 포럼. 또 다른 회의의 연속이겠지. 현지 연구원 박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온다. 카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국방연구원의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정이 빡빡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설명할까요?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화면이 전환된다. 경기도 한옥마을 새벽 5시. 안개가 낀 새벽 공기 속으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작은 한옥에서 하얀 장삼 차림의 김금화가 제단 앞에 앉아 있다. 촛불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린다. 그녀가 조용히 축원한다. 이 땅에 평안이 깃들기를.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먼 나라에서 온 손님도 따뜻한 마음을 품고 가기를. 문득 마당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박민수와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영국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금화가 천천히 돌아본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진다. 아, 먼 길 오셨구나. 들어오세요. 한옥 대청마루. 엘리자베스가 어색하게 방석에 앉는다. 김금화가 차를 우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박 연구원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는데요. 기도라. 그냥 빌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이웃나라와도 좋은 일만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기를요. 저는 분쟁 조정이 일인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권력이 개입하고. 김금화가 차를 건네며 말한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 깊은 곳은 다 같아요. 살고 싶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고 싶어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엘리자베스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긴다. 해가 뜨기 시작한다. 한옥 마당에서 김금화가 엘리자베스를 배웅하며 함께 걷는다. 새소리가 맑게 들린다. 아가씨는 큰일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나라와 나라 사이 문제를 푸신다니.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김금화가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바다는 큰 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냇물도 받아주고요. 모든 물이 모이면 더 큰 바다가 되잖아요. 엘리자베스가 이해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이신지. 김금화가 미소 지으며 답한다. 글쎄요. 아가씨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오세요. 박민수와 엘리자베스가 차를 타고 떠난다. 엘리자베스가 뒤를 돌아본다. 김금화가 작은 손을 흔들고 있다.
엘리자베스가 창문 너머로 묻는다. 저분은 예언을 하시는 건가요? 예언은 아니고요. 그냥 좋은 일이 생기길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그분이 빌어주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가 혼잣말을 한다. 바다는 큰 강을 거부하지 않는다. 차가 흘길을 따라 멀어진다. 한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평화롭게 올라간다. 서울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박민수가 말한다. 포럼에서 우리나라 국방 정책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변화라면? 군사적 억제보다는 평화적 해결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요. 엘리자베스가 창밖을 바라본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한옥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서울 중구의 한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 안보 포럼의 마지막 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한다. 엘리자베스가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앉아 있다. 한국 측 브리핑 담당자가 마이크 앞에 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문민 리더십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더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엘리자베스가 미간을 찌푸린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인 출신 인사를 국방부 주요 직책에 배치하고 기술을 활용한 분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뒤쪽에 앉은 미국 군사 네트워크 인사 윌리엄 하트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그가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문민 국방이라. 전쟁터에서 교과서 들고 설교할 셈인가. 엘리자베스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다. 윌리엄이 더 크게 말한다. 힘 없는 평화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지. 포럼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떠난다.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에 잠긴다. 정말 그럴까? 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엘리자베스가 공항으로 가기 전 다시 한옥을 찾는다. 박민수가 함께 동행한다. 굳이 다시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옥 마당에 도착하니 김금화가 마루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다. 낡은 공책에 붓으로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어 나간다.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할머니,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김금화가 고개를 들며 반갑게 웃는다. 아, 또 오셨구나. 이제 떠나시나요? 네, 곧 비행기를 타야 해서. 그런데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김금화가 공책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정갈한 글씨로 여러 문장들이 적혀 있다. 그냥 마음에 드는 말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 자꾸 잊어버려서요. 엘리자베스가 공책을 들여다본다. 그 중 한 줄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 이 말은 언제 적으신 건가요? 글쎄요, 몇 년 전인가. 텔레비전에서 누가 하는 말이 좋아서 적어뒀어요. 아마 큰 학자님 말씀이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그 문장을 다시 읽는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 김금화가 차를 끓이며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기계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은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기계는 도울 뿐이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김금화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요. 미운 마음 먹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듣는 법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엘리자베스가 공책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본다. 이것들은
모두 평화에 관한 이야기네요. 평화라.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박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한다. 박사님, 슬슬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가 아쉬워하며 일어난다. 할머니, 이 공책 혹시 사진으로 찍어도 될까요?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그러세요. 좋은 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요. 엘리자베스가 휴대폰으로 그 페이지를 촬영한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는 문장이 화면에 또렷하게 담긴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차를 타고 떠나는 길. 엘리자베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힘없는 평화가 공허하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박민수가 묻는다. 뭔가 생각이 바뀌셨나요? 글쎄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항 가는 길, 엘리자베스의 휴대폰에 그 문장이 계속 떠오른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 비행기가 이륙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진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알지 못했다. 한 노인의 낡은 공책에 적힌 문장 하나가 곧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씨앗이 될 것임을. 서울 중구의 한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 안보 포럼의 마지막 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한다. 엘리자베스가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앉아 있다. 한국 측 브리핑 담당자가 마이크 앞에 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문민 리더십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더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엘리자베스가 미간을 찌푸린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인 출신 인사를 국방부 주요 직책에 배치하고 기술을 활용한 분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뒤쪽에 앉은 미국 군사 네트워크 인사 윌리엄 하트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그가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문민 국방이라. 전쟁터에서 교과서 들고 설교할 셈인가. 엘리자베스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다. 윌리엄이 더 크게 말한다. 힘 없는 평화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지. 포럼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떠난다.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에 잠긴다. 정말 그럴까? 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엘리자베스가 공항으로 가기 전 다시 한옥을 찾는다. 박민수가 함께 동행한다. 굳이 다시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옥 마당에 도착하니 김금화가 마루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다. 낡은 공책에 붓으로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어 나간다.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할머니,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김금화가 고개를 들며 반갑게 웃는다. 아, 또 오셨구나. 이제 떠나시나요? 네, 곧 비행기를 타야 해서. 그런데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김금화가 공책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정갈한 글씨로 여러 문장들이 적혀 있다. 그냥 마음에 드는 말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 자꾸 잊어버려서요. 엘리자베스가 공책을 들여다본다. 그 중 한 줄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 이 말은 언제 적으신 건가요? 글쎄요, 몇 년 전인가. 텔레비전에서 누가 하는 말이 좋아서 적어뒀어요. 아마 큰 학자님 말씀이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그 문장을 다시 읽는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 김금화가 차를 끓이며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기계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은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기계는 도울 뿐이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김금화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요. 미운 마음 먹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듣는 법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엘리자베스가 공책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본다. 이것들은 모두 평화에 관한 이야기네요. 평화라.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박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한다. 박사님, 슬슬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가 아쉬워하며 일어난다. 할머니, 이 공책, 혹시 사진으로 찍어도 될까요?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그러세요. 좋은 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요. 엘리자베스가 휴대폰으로 그 페이지를 촬영한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는 문장이 화면에 또렷하게 담긴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차를 타고 떠나는 길. 엘리자베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힘없는 평화가 공허하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박민수가 묻는다. 뭔가 생각이 바뀌셨나요? 글쎄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항 가는 길, 엘리자베스의 휴대폰에 그 문장이 계속 떠오른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 비행기가 이륙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진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알지 못했다. 한 노인의 낡은 공책에 적힌 문장 하나가 곧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씨앗이 될 것임을.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다. 큰 스크린에는 수단 지도가 표시되어 있고 붉은 점들이 곳곳을 덮고 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수단 내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난민이 50만 명 증가했고 인도적 위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한다. 군사 개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반박한다. 성급한 군사 개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중국 대표도 고개를 젓는다.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흐른다. 그때 한국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든다. 의장님, 한국이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 발언하십시오. 우리는 비군사적 개입을 제안합니다. 인도적 지원과 평화 중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고자 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의아해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동식 평화 인프라와 인공지능, 기반 갈등, 조정 시스템입니다. 무력 사용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그 시각 런던 공항. 엘리자베스가 수단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게이트에 앉아 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한다. 한국 수단의 평화 지원 시스템 파견 결정. 엘리자베스가 놀란다. 벌써 시작하는 건가? 공항 안내 방송이 울린다. 수단 하르투맹 승객 여러분, 경유지 서울에서 12시간 대기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짓는다. 12시간이면 충분하겠네. 서울 인천공항. 엘리자베스가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온다.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다. 박사님, 또 뵙네요.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박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 길. 엘리자베스가 창밖 풍경을 보며 말한다. 정말 한국에서 수단에 평화 시스템을 보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안 장관님이 직접 결정하셨어요. 내일 첫 번째 수송기가 출발합니다.
믿기지 않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한옥 마을에 도착한다. 김금화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손을 흔든다. 아이고, 또 오셨네요. 멀리서 힘들게. 엘리자베스가 다가가며 말한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들렀어요. 무슨 급한 일이세요? 아프리카에 가야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다치고. 김금화가 빨래를 다 널고 엘리자베스를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가 가서 도와주시려는 거구나. 네, 그런데 솔직히 두려워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김금화가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는다. 걱정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길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을. 그래요. 먹을 것, 마실 물, 잘 곳, 아픈 곳 고칠 병원. 이런 걸 먼저 만들어주면 싸울 마음도 줄어들어요.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는 말씀이에요. 생존의 걱정이 줄어들면 대화할 여유가 생기겠네요. 김금화가 대청마루로 안내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병원도 되고 학교도 되는 이동식 건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지요.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삽 들고 우물 파는 게 훨씬 나아요. 그때 마당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린다. 김금화의 손녀가 장을 보고 돌아온다. 할머니,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해요. 병원이랑 학교를 싣고요. 엘리자베스가 놀란다. 벌써 출발했다고요? 박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1차 수송기가 방금 이륙했어요. 이동식 의료진과 급수 시설을 싣고요. 김금화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저 하늘 위로 좋은 것들이 날아가고 있구나. 아픈 사람들한테 빨리 도착하기를. 그녀가 조용히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다. 부디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말고. 엘리자베스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 할머니, 저도 내일 그곳으로 가요. 유엔 자문단으로요. 그러시구나. 그럼 더욱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김금화가 잠시 멈추고 엘리자베스를 바라본다. 기계도 좋고 시설도 좋지만 결국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녹이는 게 먼저예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함께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일하다 보면 원수도 친구가 돼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자베스가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함께 뭔가를 만든다. 그래,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겠어. 박민수가 말한다. 박사님, 수단에서 우리 팀과 만나시게 될 거예요. 현지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책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걸 보게 되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엘리자베스가 뒤를 돌아본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인다. 기내에서 그녀가 노트에 적는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먼저 열고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기회를 만들자. 한옥에서 시작된 지혜의 바람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날아간다. 평화의 씨앗을 심을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단 하르툼 외곽. 사막 한가운데 하룻밤 사이 작은 도시가 들어섰다. 하얀 천막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태양광 패널들이 반짝인다. 엘리자베스가 지프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바라본다.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이게 정말 24시간 만에 만들어진 건가요? 한국평화지원단 현장 책임자 김중령이 다가온다. 네, 박사님. 어젯밤 12시에 마지막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주위를 둘러본다. 병원 천막에서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고 학교 천막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저기는 뭔가요? 김중령이 가리키는 곳을 본다. 큰 천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급수 시설입니다. 하루에 5,000리터까지 정수할 수 있어요. 저쪽은 통신센터고요. 통신센터요? 네, 위성 인터넷을 통해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엘리자베스가 감탄한다. 놀랍네요. 정말로 하나의 도시네요. 김중령이 안내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저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특별한 천막이 있다. 입구에 여러 언어로 평화 대화의 집이라고 적혀 있다. 부족 대표들이 회의할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시스템이 들어 있어요.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 원형 테이블 주위에 의자들이 놓여 있고 천장에는 여러 개의 작은 기기들이 달려 있다. 저것들이 뭔가요? 감정 분석 센서와 실시간 번역 시스템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어떤 언어든 즉시 번역해 줍니다. 엘리자베스가 놀란다. 감정까지 분석한다고요? 네, 화가 났는지 두려워하는지 슬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중재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천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여러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 김중령이 엘리자베스에게 말한다. 오늘 첫 번째 부족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박사님도 참관하시겠어요? 물론이죠. 곧 천막 안에 여러 부족 대표들이 들어온다. 서로 다른 복장의 남녀들이 원형 테이블에 앉는다. 긴장감이 느껴진다. 한국인 중재자가 회의를 시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평화로운 대화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한 부족 대표가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그의 말이 즉시 화면에 번역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 지난달에 우리 마을을 습격했다. 중재자 앞 모니터에 표시가 나타난다. 분노 수치 85%, 불신 상태. 중재자가 차분히 말한다. 그때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겠네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편 부족 대표가 반박한다.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이 물을 독차지했다. 모니터에 다시 표시가 나타난다. 방어적 감정 75%, 정당화 욕구. 엘리자베스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란다. 감정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수치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재자가 말한다. 두 분 모두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으시네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도 같고요. 양쪽 대표들이 잠시 말을 멈춘다. 그렇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한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중재자가 큰 화면을 켠다. 지역 지도가 나타난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우물을 세 곳에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함께 일해야 가능합니다. 지도에 우물 위치들이 표시된다. 각 부족에서 사람을 내서 함께 파고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대표가 말한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모두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만 내주시면 돼요. 모니터의 감정 수치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희망 수치 상승, 협력 의지 증가. 엘리자베스가 한국 팀의 접근법을 유심히 관찰한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누그러진다. 대표들이 우물 파는 일정을 함께 정하기 시작한다.
일주일 후에 첫 번째 우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족에서 청년 10명을 보내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수로 보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들이 나간다. 엘리자베스가 중재자에게 다가간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감정을 읽고 공통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래 싸우기보다 협력하고 싶어 해요.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막연한 평화 이야기보다는 우물 하나, 학교 하나를 함께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노트에 적는다. 감정 파악, 공통점 찾기, 구체적 협력 과제. 그때 김중령이 다가온다. 박사님, 내일은 더 큰 회의가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습니다. 정말요? 그들이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부족 대표들 회의를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물 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 말씀이 맞네요. 함께 뭔가를 만들다 보면 원수도 친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할머니요. 아, 한국에서 만난 분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해가 지고 평화 캠프의 조명이 켜진다. 여러 부족 사람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대화를 나눈다. 엘리자베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UN 본부에 메시지를 보낸다. 첫날 보고서. 한국의 평화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임. 기존 중재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인다. 사막 한가운데서 평화의 기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6 흔들리는 강대국. 수단 평화 캠프 3주 후. 캠프 주변에 새로운 우물 3개가 완성되었고 부족들이 함께 관리하는 채소밭이 푸르게 자라고 있다. 엘리자베스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 미군 헬기가 착륙하고 윌리엄 하트가 내린다. 김중령이 엘리자베스에게 말한다. 미국 국방부에서 현장 점검차 오신답니다. 윌리엄이 선글라스를 끼고 캠프를 둘러본다. 표정이 썩 좋지 않다. 이게 그 유명한 한국식 평화 시스템인가? 엘리자베스가 다가간다. 윌리엄,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엘리자베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UN 자문단으로 파견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윌리엄이 코웃음을 친다. 놀라운 일이라. 천막 몇 개 치고 우물 파는 게. 그게 아니에요. 3주 전까지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진짜 위기가 오면 다 무너질 거야. 김중령이 안내한다. 하트씨, 캠프를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러지, 한번 보자고. 첫 번째 정거장은 의료 텐트다. 각 부족에서 온 의료 보조원들이 함께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국 의사가 설명한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부족 환자를 치료하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응급처치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달라졌죠. 윌리엄이 물어본다. 응급처치 교육을? 네, 심폐소생술, 상처치료법. 이런 걸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각자 부족끼리만 배우려고 했는데 한 현지 의료 보조원이 말한다. 생명을 구하는 데는 부족이 따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누구든 다쳐도 우리가 다 도와줘요. 윌리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다. 다음은 교육 텐트다. 아이들이 부족 구분 없이 함께 앉아 공부하고 있다. 한국 교사가 설명한다.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평화 교육도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한 아이가 윌리엄에게 다가와 그림을 보여준다. 여러 부족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다. 아저씨, 우리 그림 어때요? 모든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윌리엄이 잠시 말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농업구역을 본다. 예전에 적대 관계였던 부족 청년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한 청년이 말한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배가 고픈 건 다 똑같더라고요.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다른 청년이 웃으며 대답한다. 맞아요. 우리가 키운 채소로 두 부족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윌리엄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김중령에게 묻는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직접 보시는 게 다 아닐까요? 3주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그때 엘리자베스의 휴대폰이 울린다. UN 본부에서 온 메시지다. 박사님,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각국 대표들이 이곳 상황에 대해 듣고 싶어 한답니다. 저녁 시간, 통신 텐트에서 화상회의가 시작된다. 화면에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대표들이 나타난다. 미국 대표가 먼저 말한다. 한국의 평화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중국 대표가 끼어든다. 우리도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도 말한다. 유럽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말한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러시아 대표가 질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분쟁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이건 분쟁이 일어날 이유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한국 대표가 화면에 나타난다. 안 장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대표가 묻는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 시스템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지 주민들의 자립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 대표가 불만스럽게 말한다. 그럼 경제적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평화에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윌리엄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온다.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었다. 정말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보니 뭔가 다르더군.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이들이야. 저 아이들 눈빛을 보면 정말 평화를 믿고 있어.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짓는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힘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요.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인다. 인정한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어. 뭔가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도 이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 그때 통신병이 급히 달려온다. 긴급 상황입니다. 동쪽에서 무장 세력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이 무전기를 잡는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약 200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2시간 후면 캠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캠프에 비상이 걸린다. 윌리엄이 김중령에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무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내가 지원군을 부르겠다. 김중령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우리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미쳤나? 200명이 무기를 들고 오는데. 엘리자베스가 긴장한 표정으로 묻는다. 어떻게 할 건가요? 김중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진짜 위기에서 우리 시스템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단 평화 캠프 통제실. 여러 모니터의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간다. 김중령이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72시간 전부터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동쪽 지역 통실량 급증, 차량 이동 패턴 변화. 윌리엄이 놀란다. 72시간 전에 미리 알았다고? 네, 우리 AI가 지역 내 모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합니다. 휴대폰 사용 패턴, 시장 가격 변동, 심지어 소셜미디어 게시물까지요. 엘리자베스가 모니터를 보며 말한다. 그럼 왜 진작 대비하지 않았나요? 대비는 했습니다. 다만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김중령이 다른 화면을 켠다. 캠프 주변 지도에 여러 색깔의 점들이 표시되어 있다. 이미 비무력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드론 조명, 음향 시스템, 심리 완화 프로토콜. 윌리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드론 조명이 뭔 소용이야? 총알을 막을 수는 없잖아. 총알을 막는 게 아니라 총을 쏘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그때 통신병이 보고한다. 무장 세력 선발대가 5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김중령이 무전기를 든다. 1단계 작전 개시. 드론 조명 시작. 하늘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날아와 무장 세력 주변에 부드러운 조명을 비춘다. 위협적이지 않은 따뜻한 빛이다. 윌리엄이 황당해한다. 조명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과 적대감이 커집니다. 빛이 있으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동시에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현지 전통음악이다. 저건 또 뭐야? 엘리자베스가 설명한다. 고향 음악을 들으면 향수를 느끼게 돼요. 공격적인 마음보다는 그리운 마음이 생기죠. 무장 세력이 잠시 멈춰선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부하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다. 김중령이 2단계를 지시한다. 현지 부족 대표들 출동 요청. 윌리엄이 깜짝 놀란다. 뭐,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요청한 겁니다. 캠프에서 우물을 함께 판 부족 청년들이 나선다. 무기는 들고 있지 않다. 대신 손에는 빵과 물이 들려 있다. 한 청년이 무장 세력에게 다가가며 외친다. 형제들아, 왜 총을 들고 왔나? 배가 고프면 같이 먹자. 다른 청년도 말한다. 우리도 예전에는 싸웠어. 하지만 이제는 함께 농사 짓고 있어. 너희도 와서 보라고. 무장 세력 중 몇 명이 총을 내린다. 그들도 같은 지역 출신이었다. 엘리자베스가 그 광경을 보며 놀란다. 저들이 정말 설득당하고 있어요. 김중령이 말한다. 같은 땅에서 자란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외부인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지만 이웃이 말하면 다르죠. 하지만 무장 세력 지휘관이 화를 내며 부하들을 다그친다. 속지 마라. 저들은 우리를 속이려는 거다. 긴장감이 다시 고조된다. 일부는 설득당했지만 아직 많은 수가 무기를 들고 있다. 김중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3단계 작전. 긴급 대피 및 인명보호 최우선. 대피라고요? 네,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철수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캠프의 모든 건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텐트들이 접히고 시설들이 트럭에 실린다. 윌리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20분 만에 모든 걸 철수한다고? 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어요. 위험하면 언제든 옮길 수 있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캠프 주민들이 떠나려 하지 않는다. 한 부족 대표가 김중령에게 말한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다른 부족 대표도 말한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놀았어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그 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꺼낸다. 김금화의 일기장 사진을 찾아본다. 평화는 겁을 줄이면 잘한다. 그녀가 갑자기 무장 세력 쪽으로 걸어간다. 윌리엄이 놀라 말린다. 엘리자베스, 위험해.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어간다. 무장 세력 지휘관 앞에 선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지휘관이 총을 겨누며 말한다. 여기서 당장 나가라.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차분히 말한다. 이 땅이 당신 것이라면 당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도 당신 책임 아닌가요? 뭐라고? 우리는 당신 땅에 우물을 팠고 병원을 지었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우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당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지휘관이 잠시 말을 잃는다. 엘리자베스가 계속 말한다. 평화는 겁을 줄이면 잘아요. 당신도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당신 가족이, 당신 부족이 굶어 죽을까봐. 지휘관의 눈에 흔들림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다고요? 당신에게는 사람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손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요. 캠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부족 구분 없이 함께 서 있다. 한 아이가 지휘관에게 다가가 그림을 내민다.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다. 아저씨, 우리랑 같이 그림 그릴래요? 지휘관이 그 그림을 보며 총을 서서히 내린다. 다른 무장대원들도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는다. 윌리엄이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린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해가 뜨기 시작한다. 무장 세력은 무기를 내려놓고 캠프에 합류했다. 새로운 우물을 파는 일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중령이 윌리엄에게 말한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총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요.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인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다. 엘리자베스가 유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한다. 수단 현장 보고, 무력 충돌 없이 위기 해결. 한국 평화 프로토콜의 효과 입증됨. 전 세계 확산 권고. 캠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한 평화였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사람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다. 6개월 후, 뉴욕 유엔 총회장. 193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다. 대형 스크린에 코리안 피스 프로토콜 제목이 떠 있다. 사무총장이 연단에 선다. 오늘 우리는 평화 유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단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를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스크린의 수단 현장 영상이 나온다. 예전 분쟁 지역이 이제는 번영하는 마을로 변해 있다. 여러 부족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어른들이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접근법 덕분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친다. 안규복 장관이 연단에 오른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의 접근법은 단순합니다.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이유를 없애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든다. 한국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미국은 코리안 피스 프로토콜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 국방부 내에 코리아 피스 스터디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대표도 발언한다. 중국 역시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말한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평화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안규복이 답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진다. 기계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협력에서 나옵니다. 그때 한 대표가 질문한다. 그렇다면 이 철학을 어떻게 전 세계에 확산시킬 건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제평화대학을 서울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스크린에 서울 한강변에 지어질 미래형 건물 설계도가 나타난다. 전 세계 평화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구할 것입니다. 총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압도적 찬성으로 코리안 피스 프로토콜이 UN 권고안으로 채택된다. 회의가 끝나고 안규복이 복도를 걸어간다. 엘리자베스가 다가온다. 장관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옳은 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박사님, 혹시 서울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평화대학 초대 학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엘리자베스가 놀란다. 정말요? 박사님보다 적임자는 없을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엘리자베스가 다시 한국에 도착한다. 이번에는 이민 가방을 들고 있다. 박민수가 공항에서 맞는다. 박사님, 이제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되시는 건가요? 글쎄요, 마음은 이미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무척 기다리고 계세요. 한옥마을에 도착한다. 김금화가 마당에서 손자와 함께 놀고 있다가 엘리자베스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또 왔네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이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김금화가 깜짝 놀란다. 정말요? 네, 서울에서 일하게 됐어요. 평화를 가르치는 일이요. 김금화가 손뼉을 친다. 아이고 좋아라.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할머니, 처음에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바다는 큰 강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작은 것들도 모이면 큰 바다가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금화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평화도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결국 세상이 바뀌는 거지요. 엘리자베스가 김금화의 낡은 일기장을 본다. 할머니, 그 일기장. 혹시 기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평화대학 박물관에 전시하고 싶어요. 진짜 평화의 지혜가 담긴 귀중한 자료거든요. 김금화가 웃으며 말한다. 그런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요. 해가 지고 한옥에 등불이 켜진다. 김금화가 평소처럼 제단 앞에 앉아 축원한다. 이 땅에 평안이 깃들기를.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기를. 엘리자베스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 1년 후, 서울 한강변에 웅장한 건물이 완성된다. 국제평화대학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개교식 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있다. 윌리엄 하트도 첫 번째 연수생으로 참석했다. 엘리자베스가 학장으로서 개교사를 한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김금화가 손녀와 함께 앉아 듣고 있다. 한 분의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기술이 돕는다고. 김금화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인다. 이제 이곳에서 전 세계 평화 전문가들이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구할 것입니다. 평화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개교식이 끝나고 엘리자베스가 김금화에게 다가간다. 할머니, 어떠세요? 너무 크고 좋네요. 여기서 정말 평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요.
김금화가 웃으며 말한다. 내가 뭘 가르쳤다고.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녁이 되어 한옥으로 돌아간다. 김금화가 제단 앞에 앉아 다시 축원한다. 이제 온 세상에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부디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를. 엘리자베스가 옆에 앉아 함께 기도한다. 작은 한옥에서 시작된 지혜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멀리 서울 시내에서는 국제평화대학 건물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다. 그 빛이 점점 넓어져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보인다. 평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한 할머니의 축원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세계의 표준이 된 현실이었다. 김금화 할머니의 작은 축원이 전 세계의 희망이 된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